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주변을 보면 몇십 년씩 함께 해온 부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들이 공유하는 지혜,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비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좋은 점. 먼저 왜 오랜 결혼 생활이 좋은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지만 말 그대로 살아온 환경과 습관이 다른 두 사람이 부딪히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런 부딪힘을 넘어서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주변 상황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기에 접어들수록 가족의 형태가 변하기도 해요. 자녀가 독립하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이런 큰 변화들을 함께 겪으면서 부부간에도 새로운 역할을 정리하고 의지하게 되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기에 안정된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따라서 오래된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지지해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서로를 존중하기 당신이 중요해.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부부들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존중이에요. 배우자를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등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배우자의 말과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는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든 아내든 이번 주말에는 집안일을 좀 정리하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보통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반박만 하면 상대는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나라는 느낌을 받기 쉽죠. 이때 좋아. 그럼 집안일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래도 좀 쉬었다 하고 싶으니 시간은 어떻게 조율할까? 라고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존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여태까지 다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늘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수십 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열린 소통, 내 마음을 솔직하게,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며. 두 번째는 열린 소통이에요. 부부 생활이 오래될수록 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사실 오래 살면 서로를 좀 안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진짜 상대방의 속마음을 100%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또 결혼 당시에는 없던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변화나 경제적 사정의 변화, 자녀 교육 문제, 노후 준비 등등. 이런 변화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데도 서로 대화를 안 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겠지 하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네? 라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열린 소통의 핵심은 서로 솔직하게 현재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요즘 나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예전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당신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데 미안했고 혹시 기억하니? 라고 이야기를 꺼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의외로 감정 표현하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당신 덕분에 오늘 일이 잘 풀렸어. 고마워. 오늘도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런 식으로 입 밖으로 꺼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 서로의 마음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인생의 변화에 함께 적응하기.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자녀 출산, 육아, 직장 이동, 노부모, 돌봄, 퇴직 같은 큰 변화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부부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을 떠났을 때 부부 둘만 남게 되는 시점이 오죠.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전까지는 자녀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잡혀 있었고 대화의 주제도 자녀 위주였다면 갑자기 둘이서만 지내야 하니까 어색하거나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부부만의 활동이 없었다면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부부만의 취미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가벼운 등산을 간다든지 반려동물을 키워서 산책을 같이 나간다든지 혹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니는 습관을 만든다든지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우리 나이 먹고 이런 거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이 서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예로 한쪽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을 하게 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자아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죠. 이럴 때 서로가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화하고 상대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부부들이 모아 말하는 또 한 가지 비법은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보통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기념일이나 큰 이벤트를 떠올리기 쉬워요. 예컨대 결혼기념일, 생일, 크리스마스 등등. 물론 이런 날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은 대부분 일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를 함께 할 때, 같이 장을 보러 갈 때, 퇴근 후 맞이하는 짧은 저녁 시간, 주말 아침에 함께 커피 한잔 하는 순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은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작은 순간에 가볍게 손을 잡는다든지, 오늘 어땠어? 라고 묻고 들어준다든지,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작은 표현과 관심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만들어줘요. 사소해 보여도 이런 행동들은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를 신경 쓰고 있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랜 결혼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 갈등이 아니라 자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매일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니죠. 때로는 크고 작은 위기와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해요. 갈등을 피하는 대신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서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등을 잘 해결해본 부부는 다음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는 지난번에도 잘 해결했잖아. 이번에도 함께 해보자라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게 돼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고부 갈등, 육아 문제 등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대표적인 위기예요. 이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설계 전문가나 부부 상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죠. 이를테면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화 방법을 배우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은 관계를 망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부가 서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중장년기의 부부 관계가 주는 건강과 행복.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중장년기에 접어든 부부가 서로 안정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이점이 많다고 해요. 서로를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으니 스트레스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되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생활습관 측면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음식 섭취를 조절하거나 검진을 제때 받도록 챙겨주는 식의 배려가 가능하죠.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하면 의지도 생기고 미루지 않게 되니까 건강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 측면에서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인생 후반부에 큰 자산이 됩니다. 친구나 자녀가 줄 수 있는 도움과는 또 다른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감이죠. 그래서 흔히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들의 비결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1. 서로를 존중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2. 열린 소통을 통해 현재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기. 3. 인생의 변화, 자녀 독립, 직장 변화, 노후 문제 등에 함께 적응하고 대비하기. 4.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 속에서 애정 표현하기. 5. 갈등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경험으로 만들어 관계를 더 단단하게 가꾸기. 6. 중장년기 안정된 부부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기억하기. 이 모든 게 서로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대단한 변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집에 가면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웃으며 물어보기, 곁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손을 잠깐 잡아주기,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고마운 점을 짚어주며 고마워요라고 말해보기, 혹은 이번 주말에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 한 가지를 제안해보기.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수년, 수십 년 후에 부부 관계를 바꿔놓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생활 혹은 미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망가졌다고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관계는 없다고 믿어요. 서로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존중하며 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 에피소드나 고민 혹은 행복한 부부만의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